미국을 알아가는 시간 아메리카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아메리카노 진행을 맡은 뉴스페퍼민트 편집장 송인근입니다. 오늘은 뉴스 해설 시간인데요. 아무리 바빠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생각으로 미국 정치 뉴스 해설 시간을 급히 마련해봤습니다. 미국 정치 이야기는 역시 저보다 아메리카노의 정치통께서 해주시는 게 맞겠죠. 여러분이 모두 다 좋아하시는, 저는 좀 더 좋아하는 여러분보다 제 짝꿍 유혜영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왜 저 혼자 지금 이 자리에서 구글 반독점 그 소송 관련 뉴스 해설을 읽어드릴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뉴욕을 떠나서 뉴저지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 얘기도 유혜영 교수님 나오시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다 했는데 오늘 바쁘지만 그 얘기부터 잠깐 짧게 해볼까요? 네, 제가 이번 여름에 학교를 옮기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뉴욕대 유혜영 교수가 아니라 프린스턴 대학교 이제 오게 됐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여기 저희 집인데 네. 벽난로가 네, 맞습니다. 뉴욕에 벽난로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뉴욕엔 없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파트 생활을 접고 뭐 주택에 살기도 하고 뉴욕에서 뉴저지로 이사 오고 학교도 바뀌고 해서 사실 지난 여름에 좀 굉장히 바빴고 9월에도 여러 가지 이제 적응하고 그러느라 정말 많은 미국 정치에서 정말 중요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니까요. 저희가 녹음을 전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됐네요. 네.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이제 주민이 됐죠. 이 뉴저지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 중에 밥 메넨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메넨데스 의원을 미국 검찰이 이번에도 뉴욕 남부지검이었는데 뇌물수수 부패 혐의로 기소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만 가지고 원래는 뉴스 해설을 한 편 찍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유 교수님이 새로 이제 옮긴 학교에서 너무 이제 일정도 바쁘시고 그래서 못 하다가 와 진짜 저는 누가 보이지 않게 계속 저희더러 너네 이래도 뉴스 해설 안 할 거야? 뒤에서 이렇게 쿡쿡 찌르는 것처럼 아니 미국 의회가 갑자기 진짜 이제 뉴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목은 바람잘 날 없는 캐피톨 힐이라고 붙여봤고 아침에 이제 부랴부랴 오늘도 출근하시려는 유혜영 교수님을 진짜 붙잡았어요. 안 돼, 너 1시간만 늦게 가 하고 오늘 그래서 유혜영 교수님을 모시고 최근에 일어난 소식들을 간단히 하지만 좀 그 맥락과 배경을 같이 담아서 정리해 보려고 해요. 자, 우선 제가 바람잘 날 없는 캐피톨 힐이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캐피톨 힐이란 캐피톨이 그 의사당이란 뜻이고 힐이 말 그대로 언덕이잖아요. 그래서 워싱턴 DC, 미국 수도 워싱턴 DC 가시면 의사당 건물이 있는 그 거기가 이렇게 평지가 아니고 완만하지만 좀 언덕이에요. 그래서 그 의사당 건물이 있는 언덕을 뜻하는 말이고 더 넓게는 그 수도의 중심부 거기에 의회도 있지만 의사당도 있지만 대법원도 있고 조금 더 가면 백악관도 멀지 않고 이렇게 다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정계를 뜻하는 말로도 쓰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여의도 정가를 뜻하기도 하고 국회의사당이 거기 있으니까 넓은 의미로는 정치권 전반을 가리키기도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오늘 에피소드에서 이제 의미하는 캐피톨 힐은 좁은 의미에서 미국 의회, 연방 하원과 상원만으로 좁혀서 저희가 언급하는 거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먼저 오늘 저희가 뉴스 해설을 하게 된 그 가장 큰 주요 뉴스. 미국 하원 의장이 해임되는 이제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어제 저희가 오늘 10월 4일 아침에 이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어제 10월 3일 플로리다 그 지역구를 대표하는 공화당 하원 의원 맷 게이츠가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 해임 건의안을 발의해서 하원이 이를 표결에 붙였고 찬성 216표, 반대 210표로 하원 의장, 메카시 하원 의장이 해임됐습니다. 공화당 안에서 뭐 일종의 쿠데타가 일어난 셈이에요. 찬성표 가운데 208표는 민주당이고 그 표결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다 찬성했어요. 메카시 의장을 해임하는데 반대 210표는 또 전부 다 공화당 의원이었는데 당적을 뛰어넘어서 민주당과 뜻을 같이 한 이제 공화당 의원 8명이 이번 결과를 냈다고 볼 수 있겠어요. 네, 어제 사실 이제 학교에서 저희 이제 미국 정치 공부하는 교수들, 학생들 다 같이 저희가 2층에
뭐 부엌이 있어요. 거기서 뭐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점심도 먹을 수 있고 뭐 탕비실 같은. 네, 탕비실이 있는데 거기 TV가 있거든요. 휴게실도. 네, 그래서 그 TV에서 이제 시스팬이라고 하죠. 미국에서 의회 그 뭐 청문회라든지 이런 의회 표결 같은 거를 생방송으로 보여주는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을 계속 이제 보면서 엄청난 이게 화제였거든요. 사실 미국 정치를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었고 어제 이제 이 해임 결의안이 결의되고 나서 바로 이제 제가 속한 그 공공정책 대학원에서 이제 바로 교수들한테 이제 이메일을 보내서 네. 이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이제 학술적인 맥락에서 좀 설명을 할 게 있으면 좀 보내달라.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하루가 빨리 돌아간 느낌이었고 저희 어제 과에서 또 해피아워가 있었어요. 네, 거의 매일 있지 않나요? 해피아워가 매일 있죠. 그래서 해피아워에서도 이제 단연 이제 그쵸. 가장 중요한 이제 화제는 이제 메카시 하원 의장이 해임된 거였는데 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거의 함의가 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좀 순차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맥 게이츠 메카시 하원 의원을 해임하자라고 하원 의장을. 건의안을 낸 사람 이 국회의원은 누구인가? 네. 사실 이 사람도 공화당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보통 해임 건의안은 상대 당에서 이 대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렇게 해임 건의안을 내는 건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이거는 공화당 내에서 이제 공화당 국회의원이 공화당 하원 의장을 그러니까. 해임하자고 낸 거니까 맞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네. 이해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맥 게이츠는 누구냐? 맥 게이츠는 1982년생이고요. 그래요. 네, 굉장히 젊네요. 젊죠. 그리고 이제 플로리다 아까 그 편집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디즈니 월드인가요? 디즈니랜드 제가 맨날 헷갈리는데 월드일 겁니다. 네, 디즈니 월드가 있는 이제 플로리다주의 first, 그러니까 첫 번째 의회를 그 디스트릭트 지역구를 대표를 하는데 플로리다가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스윙 스테이트, 민주당 공화당이 굉장히 뭐 반반씩 있는 그런 주였는데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거든요. 근데 맥 게이츠가 대표하는 지역은 플로리다 쪽에서도 위쪽, 그러니까 조지아와 이제 경계에 있는 거기에 보면은 펜사콜라라는 시티가 있는데 도시가 네. 있는데 네. 그 지역이에요. 근데 그 지역은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지난 선거 2022년 선거에서 67.9%로 당선됐을 정도로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이고 네. 근데 이 사람의 이제 배경을 좀 살펴보면 게이츠가 이제 로스쿨을 졸업을 하고 2010년에 일찌감치 정치에 뛰어듭니다. 82년생인데 2010년이면은 20대 때인가요? 그렇죠. 20대에 이제 아버지가 플로리다 주 의회 상원의원이에요. 오랫동안 정치인 집안. 네, 정치인 집안이고 그래서 2010년에 플로리다 주 의회 선거에 나가서 깜짝 당선이 됩니다. 대단하다. 네. 그래서 근데 사실 맥 게이츠가 이제 그런 다음에 2016년에 트럼프가 당선되던 그 선거에서 그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 나가서 당선이 돼요. 주의회 의원이었다가 이제 연방의회 그렇죠. 의원이 됐어요. 하원. 그래서 2017년부터 이제 하원에 있었고 그러니까 벌써 4선 의원인 거죠. 미국은 2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있으니까. 근데 맥 게이츠가 사실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인 게 네. 트럼프가 공화당을 장악한 이후에 공화당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소위 이제 그 공화당 안에서도 여러 가지 당파가 있거든요. 그렇죠. 팩션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제 전통적인 케빈 맥카티 같은 사람들이 어떤 전통적인 보수를 대표한다면 여기에 프리덤 커커스라고 해서 굉장히 어떤 right wing 이제 파퓰리즘이라고 하죠. 그래서 훨씬 더 강경파, 그 공화당 내에서도 강경파를 대표를 하는데 이 강경파의 입장은 뭐냐면 민주당과는 절대 협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뭔가 컴프로마이즈라고 하는데 이 협상을 전혀 허용하지 않고 너무 지금 정부가 돈을 많이 쓰고 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예산을 삭감하고 빚을 줄여야 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도움을 주는 거는 미국 이익에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메리카 퍼스트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다. 그렇죠. 엄한 예산을 우크라이나 전쟁에다 쓰지 말아라. 그래서 이런 이제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맥 게이츠가 이렇게 이번처럼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게 이번에 처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리즈 체니 공화당 의원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딕 체니 그 전 부통령의 딸이자 저희가 뉴스페퍼민트에서도 그 몇 번 글을 썼었어요. 아메리카노에서는 다룬 적이 없었나? 아무튼 근데 공화당 그 당내
한때 권력 서열 3위, 4위 그 의원총회 의장, 공화당 그 당 의원총회 의장까지 갔었고 이제 당내 중진이고 비중이 큰 인물이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척을 졌죠.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참지 못하는 그런 보수 안에서도 보수의 주류 중에는 그런 그 의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두 차례 그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도 찬성표를 던졌고 그랬다가 말 그대로 이제 트럼프한테 아주 대표적으로 찍혀서 이제 축출된 그런 정치인이죠. 리즈 체니가 2020년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 트럼프가 승복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이제 비판했어요 트럼프를. 그랬더니 바로 맷 게이츠가 리즈 체니의 지역구인 와이오밍에 가서 리즈 체니를 우리가 당장 축출해야 된다 이런 뭐 랠리를 하기도 했고. 맷 게이츠가 네. 와이오밍 지역구 아닌가요? 와이오밍까지 그렇죠. 가서 플로리다 의원이 그렇죠. 정말 생각하지 못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규범이라는 게 있고 같은 당인데 네, 이런 관습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완전히 이제 파괴를 했고 뭐 프라우드 보이즈라고 이런 뭐 파라이트 극우 단체의 랠리에 참여하기도 했죠. 이게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그냥 트럼프가 승복을 안 해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2021년 1월에 그 제니어리 6 그러니까 의사당 테러 사건이 있었죠. 그거 가지고도 그거를 사실상 방조하거나 부추긴 거 아니냐는 혐의로 미국 이제 그 특검이 그 트럼프를 기소하기도 했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확실히 갈렸어요. 그냥 트럼프를 결사옹위하자는 지금 친트럼프 소위 마가 성향의 공화당 의원들 그룹과 그 다음에 주류 공화당 안에서 와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 어쨌든 선거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가 나왔으면 받아들여야지. 민주당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도 하는 그런 리즈 체니 의원 같은 쪽으로 나뉘었는데 맷 게이츠 의원은 말 그대로 이제 그 트럼프 결사옹위대의 선봉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근데 이번에 케빈 맥카시를 해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렇죠. 사실 이렇게 좀 당내에서도 굉장히 이념적으로 극단적인 성향을 가진 의원들은 사실 영향력이 원래 없어요. 그렇죠. 목소리가 작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뭐 자기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을 찾기도 어렵고 그런데 이제 2022년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다시 가져오긴 했는데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 의석수 차이가 너무 적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뭐 공화당이 굉장히 의석을 많이 가져오면 뭐 케빈 맥카시 의장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전체 435명의 뭐 다수, 그러니까 218명의 표만 가져오면 되니까 만약에 공화당이 뭐 250석이 있다. 그럼 맥 게이츠 표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그냥 자기 의제를 하면 되는데 공화당이 중간 선거 이후에 222석? 그러니까 사실 218석 다수당에서 간당간당 하잖아요. 아슬아슬하게. 그리고 아슬아슬한. 이런 뭐 강경파가 한 10명 정도 되니까 이 강경파가 똘똘 뭉쳐서 맥카시 안 된다고 하면은 이제 의장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얘들이 궁극적인 그 비토 파워, 그 엄청나게 강력한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22명 중에서 213명의 공화당 의원들은 처음부터 우리는 맥카시를 지지한다 라고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5명만 더 지지를 얻으면 되는데 이 5명 공화당 이 강경파의 지지를 얻기까지 15번 맞아. 투표를 했던 거예요. 그것도 사상 초유의 일이었죠. 그때도 네. 그래가지고 그 과정에서 맥카시 의장이 계속해서 양보를 합니다. 너네 원하는 게 뭔데? 알았어, 너네 원하는 거 들어줄게. 제발 찬성표 좀 던져줘 하면서. 네, 그 양보의 내용 중에서 뭐 바이든 탄핵을 내가 의장이 되면 추진하겠다. 그 다음에 이 강경파들이 원하는 또 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회 중에 하나가 이제 Oversight Committee라고 해서 행정부, 그러니까 행정부가 돈을 어떻게 쓰고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거에 나를 의장으로 앉혀달라. 그래서 내가 바이든 행정부를 조준할 수 있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양보 중에 하나가 그 하원 의장을 맞습니다. 국회의원 누구든지 탄핵할 수 있도록 한 명이 이제 결의안을 내면은 맞아. 투표에 붙여야 된다라는 그런 조항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원 의장 해임 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었는데 그러려면은 몇 명더라?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죠. 몇십 명의 의원이 그 이 서명을 해야 돼요. 말 그대로 이 서명을 돌려서 그래야지 그 요구 조건을 충족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낮춰서 어떤 의원 한 명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해임 건의안을 낼 수 있게 해라. 그래서 근데 뭐 맥카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안 하면 나 너 안 찍어 하면은 이게 진행이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 그것까지 그 양보를 합니다. 그랬다가 결국 이번 사건의 빌미가
빌미를 그렇죠. 제공을 한 셈이죠. 자, 그러면 맥 게이츠 의원이 그런 아무튼 이제 카드를 쥐고 있지만 어쨌든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이 하원 의장 이거 문제다. 나 해임 건의안 낼래.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가장 큰 거는 첫 번째가 지난 6월에 부채 한도 상환과 관련해서 이제 메카시 의원과 게이츠 의원의 의견이 달랐어요. 그 참고로 부채 한도 상환 관련해서는 저희도 뉴스 해설에서 제가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이제 부채라는 게 이제 미국의 이제 트레저리라고 하죠. 이제 상무부라고 하나요? 네. 재무부죠. 트레저리. 재무부. 미국 재무부가 이제 국채 발행을 해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돈을 쓰려면 그만큼의 이제 소득이 없으면 빚을 내야 되잖아요. 이제 국가가 이제 빚을 내는데 사실 미국은 워낙 뭐 달러가 발권 국가잖아요. 네, 발권 국가고 하니까 뭐 빚을 계속 내서 이제 나라 살림을 운영을 해왔는데 이제 찍어내면 되니까. 1917년에 이제 미국 의회가 이제 이 부채 한도를 이제 설정하는 그런 법안을 내요. 네. 그래서 이제 국채를 발행할 때도 그 한도 이상 이제 하지 못하게. 근데 지금까지 이제 의뢰 관습적으로 한도에 다다르면 그 한도를 올리고 네. 또 거기 다다르면 올리고 이렇게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뭐 한 70번 넘게 그렇게 이제 부채 한도를 계속 늘려왔는데 이게 전혀 정치적인 이슈가 안 됐어요. 근데 미국이 망할 가능성은 뭐 그렇게 없으니까 그러다가 사실 부채 한도를 높이는 게 처음으로 정치적인 이슈가 된 게 2011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를 이제 하고 있을 때 2010년 그 중간 선거에서 티파티 그러니까 강경 성향의 이런 공화당 국회의원들이 의회로 진입하면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계속 빚을 늘리는 게 말이 안 된다. 근데 그때부터 우리는 이거 부채 한도 늘리는 거에 동의해줄 수 없다. 근데 부채 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미국은 이제 계속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연방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한테 월급도 못 주고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그게 다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 한도를 못 늘려 해가지고 그럼 정부가 그러면 살림살이에 맞게 이 돈을 써야 되니까 뭐 정부 부처 중에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뭐 부처부터 그 강제로 말 그대로 무급 휴가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셧다운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런데 그 2011년 그 티파티를 잠깐만 맥락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오바마 대통령이 2008년에 당선돼서 2009년부터 임기를 시작했잖아요. 첫 2년은 말 그대로 여대 야소였습니다. 그래서 단점 정부였는데 민주당이 의회도 다수당이었고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부에 있었고. 근데 2010년 중간 선거에서 원래 중간 선거는 그 정부 여당이 대통령이 있는 당에 좀 불리하잖아요. 이때 공화당이 다수당을 하원에서 가져오기도 했고 이때 등장한 이 티파티들은 강경 보수이긴 한데 지금의 어떤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 강경 보수와는 조금 결이 다르긴 해요. 트럼프가 좀 더 개인 중심의 극우 퍼퓰리스트라고 할까요? 라면은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다름 아닌 그 예산. 그러니까 작은 정부를 원하는 거예요. 정부가 하는 일은 정부가 뭐든 다 개입하지 마라가 하나의 큰 기조고 그러다 보니까 이때 또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오바마 케어였잖아요. 오바마가 1기 때 그 의료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해가지고 하는데 오바마 케어는 사회주의다, 공산주의다, 뭐 돈만 너무 많이 잡아먹는다 하면서 이제 다수당이 됐으니까 본격적으로 딴지를 걸었던 거예요. 그거에 가장 큰 그 계기가 된 게 부채 한도 늘리는 거 동의 못 해주겠다 뭐 이랬던 거예요. 네, 그 이후로 이제 부채 한도를 올릴 때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정치적인 공방으로 이어졌는데 지난 6월에 또 이제 부채 한도에 다다른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걸 올리지 않으면 이제 셧다운이 되니까 메카시는 이게 뭐 강경파가 반대를 해도 이제 민주당과 손을 잡고 부채 한도를 올렸어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맥 게이츠가 그 메카시에 대한 공격을 이제 시작을 정말 한 거죠. 약속을 안 지켰다라고 믿을 수 없다. 우리는 메카시를 믿을 수 없다라고 했고 이제 최근에 정말 트리거가 된 이벤트가 뭐냐면 미국 정부 예산안을 두고서 또 한 번 부딪혔는데요. 이제 미국의 정부가 사실 그 예산이 시작되는 예산 주기가 매년 회계년도. 10월. 네, 회계년도가 이제 매년 10월에 시작되거든요. 그럼 보통 어떻게 되냐면 2월 첫 번째 월요일까지 대통령이 의회에
이제 예산 신청서를 보냅니다. 그럼 그 예산 신청서를 보고 의회가 뭐 이거는 더 올리고 이건 더 깎고 이런 식으로 해서 4월 15일 이전에 예산안을 만들어서 보내야 돼요. 통과시켜야 하는데 그래야 연방 정부가 돌아가는데 그거를 공화당이 계속해서 밀었죠. 그렇죠. 예산안을 통과를 못 시킨 거예요. 근데 그 못 시킨 이유 중에 하나가 공화당 내에서도 이 강경파와 그렇지 않은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의견차가 너무 큰 거였어요. 근데 대표적인 게 이제 우크라이나를 이제 지원하는 거를 내년도 예산안에 넣어야 하는가. 근데 맥 게이츠와 같은 강경파들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걸 예산안에 넣으면 우리는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게 예산안을 통과를 못 시키다가 9월 30일이 됐어요. 근데 9월 30일까지 통과를 못 시키면 또 연방정부가 예산이 없으니까 셧다운이 되니까 맥카시가 9월 30일에 토요일 아침에 이렇게 셧다운이 되면은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너무 큰 샥이 되니까 공화당 의원들 중에서 맥카시에 찬성하는 의원들이랑 민주당과 손을 잡고 이제 45일 동안은 우리가 기존의 예산을 그대로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법안을 통과를 시킨 거죠. 임시적으로 그 예산 사용 그 한도를 기한만 늘리는 잠깐 늘리는 말 그대로 그 임시 방편의 법안을 통과를 시킨 거예요. 이게 심지어 주말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주말 맞습니다. 동안. 네. 근데 이제 게이츠가 이제 이걸 문제 삼아서 약속을 2번이나 어겼다. 그리고 계속해서 민주당이랑 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맥카시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걸 문제 삼아서 맥카시 해임안을 발의를 한 거죠. 민주당이 그렇다면은 왜 맷 게이츠랑 손을 잡고 어떻게 보면은 맥카시 의장을 그 말 그대로 날려버린 걸까요? 왜 민주당은 어쨌든 이렇게 마지막에지만 막판에지만 같이 손을 잡고 그 정부 셧다운도 막았고 하면은 그냥 맥카시 의장이 뭐 예쁘진 않더라도 이쁘진 않더라도 눈에 보이고 이쁘진 않더라도 그냥 좀 더 두고 봐줄 수 있었던 거 아닐까? 근데 민주당이 그 사실상 그 해임 건의안에 찬성을 한 거잖아요. 근데 어제 투표가 진행될 때 저도 민주당이 어떻게 투표를 할지 별 감이 없었어요. 제 생각에는 맥카시가 사라지고 거기에 더 강경파나 민주당과 전혀 이제 협력하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이 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뭐 나쁜 결과니까 맞아. 이거 해임 결의안에 반대하지 않을까? 게다가 생각을 했거든요. 심지어 맥카시 의장이 처음에 그 맥 게이츠가 이걸 냈더니 좋아 그럼 표결에 붙이자라고 한 것도 민주당이 표결에 가는 거 자체를 동의해주지 않거나 사실상 이렇게 해서 무산되지 않을까 하는 뭐 어떤 일말의 자신감? 그게 맥카시 의장의 믿는 구석이었던 것 같은데 If somebody wants to make a motion against me, bring it. There has to be an adult in the room.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이제 정책적인 면에서 사실 맥카시가 뭐 강경파보다 조금 나을 수도 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맥카시도 너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이든에 대한 탄핵 조사를 허용한 거라든지 그 다음에 바이든이랑 예산 협상을 다 했어요. 백악관에 가서 예산 올해 이렇게 처리하겠다라고 해놓고 그거를 뒤집은 거라든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거라든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에 사실 정치인이면 이제 내 해임 건의안이 올라오면 지금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뭐 찬성하지 않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에게 뭐 전화를 걸든 이렇게 좀 뭐 지지를 해달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맥카시 같은 경우는 정반대로 행동을 했던 거죠. 그래서 투표 전에 이제 의원총회 하잖아요. 그래서 10월 3일 아침에 의원총회 민주당에서 할 때는 원래는 우리가 뭐 맥카시를 지원했을 때의 뭐 좋은 점과 나쁜 점, 맥카시를 뭐 반대했을 때 좋은 점과 나쁜 점 이런 걸 토론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맥카시가 주말 동안에 민주당을 계속 비난하니까 정말 이제 맥카시 성토장이 됐다고 해요. 그 민주당 의원총회가 심지어 굉장히 몬건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도 우리는 맥카시를 우리가 신뢰할 수 없고 사실 맥카시가 없어지면 공화당이 엄청난 그 카오스, 혼돈 속에 빠질 텐데 대혼란. 그러면 공화당은 이제 리더십이 부재한 상태에서 자기들의 어떤 의제들을 전혀 추진할 수 없게 되니까 오히려 우리한테는 그렇게 손해보는 게 아니다. 오히려 뭐 더 나은 상황일 수도 있다. 그리고
내년 선거를 생각을 하면 2024 2024년에 이제 큰 대선이 있고 이제 선거 뭐 상원도 있고 하원도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그 공화당이 정말 어떤 governing이라고 하죠. 통치를 할 수 없는 통치 능력이 없는 정당이라는 걸 드러냄으로써 내년 선거에서도 사실 우리한테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도 이제 해임안에 찬성을 하게 된 거죠. 메카시 의장은 미국 의회 하원 의장 사상 초유의 일 아닌가요? 처음이죠. 네. 처음으로 당내 의원들의 아니, 당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원 의원들에 의해서 해임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축구 선수 이적하고 막 이런 거 볼 때마다 위키피디아 가서 보면은 아니 1시간 전에 뭐 이적 그 오피셜 떴는데 바로 그 위키피디아에 소속팀이 바뀌어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아 진짜 위키피디아 빠르다 하는데 정치인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인도 보면은 뭐 그 사망이나 뭐 이런 거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메카시 지금 케빈 메카시 찾아보니까 바로 그 하원 의장 임기가 10월 3일까지로 되어 있고 아 그래요? 네. 10월 그러니까 만약에 계속 그 하원 의장직을 유지하고 있었다면은 시작한 날만 돼 있고 뭐 현재 프레젠트 지금 현역 하원 의장이다라고 되어 있을 텐데 바로 10월 3일까지로 이렇게 딱 끝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정말이구나 이게 이 초유의 일이 정말 일어났구나.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하원 의장을 뽑을 때까지 미국의 권력 서열 3위죠. 대통령, 부통령 다음이 하원 의장인데 권력 서열 3위인 하원 의장 자리는 공석으로 남게 됐고요. 이제 누가 될까요? 이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하원 의장이 되면 이제 어떤 굉장히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본인이 어떤 하원 의장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그런 경우에 나를 이어서 임시로 이 사람을 하원 의장으로 앉혀라 이런 리스트를 만들어 놓은대요. 네. 근데 평소에는 그게 전혀 공개가 안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공개가 되는데 이제 메카시가 물러나고 나서 보니까 메카시가 가장 위에 이름을 적어놓은 사람이 이제 패트릭 맥켄리였는데 근데 패트릭 맥켄리 같은 경우에 공화당 지도부를 하기도 했고 메카시랑 굉장히 가까워요. 근데 이 사람은 사실 자기는 공화당 지도부에 다시 나갈 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이미 밝혀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사실 공화당 내에서도 서열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임시 의장의 임무는 말 그대로 다음 하원 의장을 정식 하원 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을 총괄하고 이제 말 그대로 그게 좀 부드럽게 진행될 수 있게 하는 거에 그치는 거죠. 네네. 게다가 맥켄리가 본인이 이걸 하면서 그럼 내가 의장 실제로 할래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의사는 없다고 밝힌 거고. 그렇죠. 그래서 어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맥켄리가 뭐 다음 선거를 해서 뭐 의장을 뽑겠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개블이라고 하죠. 의사봉을 치는데 정말 화가 나서 확 이렇게 쳤어요. 아, 그 사람이 맥켄리구나. 봤습니다. 부셔버릴 것처럼. 정말 부셔버릴 것처럼 너무 화가 나서 그렇게 했고 공화당 지도부가 이제 서열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케빈 메카시가 하원 의장이니까 1위. 근데 그 뒤에 이제 스티브 스칼리즈라고 루이지애나를 대표하는 의원이 있고요. 근데 이 의원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자연스러운 후계자인데 케빈 메카시의 서열 2위예요. 네, 당내에서. 이 사람이 현재 혈액암으로 이제 키모 치료를 받는 중이어서 항암 치료를. 네, 과연 이제 이 의장 자리를 뭐 나설지 이건 아직 모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서열 3위인 사람이 이제 탐 에머라는 미네소타 의원이긴 한데 뭐 이 사람이 이번에 이제 메카시 해임안 관련해서 공화당 내에서도 엄청나게 의원들끼리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강경파랑 뭐 얘기를 잘 했나 봐요. 그래서 강경파의 뭔가 지지를 좀 받고 있긴 하지만 과연 이 사람이 나설지도 모르고. 근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지금 야망 있는 하원 의장을 하고 싶은 사람은 이제 엘리제 스테파닉이라고. 알아요. 그 하버드 나온.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공화당 지도부 안에서 여성 중에는 가장 서열이 높아요. 또 되게 젊지 않나요? 네, 84년생이고요. 그 리즈 체니 의원이 날라가고 그 자리에 올라간 게 스테파닉이잖아요. 그쵸? 맞습니다. 의원총회. 네. 맞아. 그래서 엘리제 스테파닉은 뉴욕주를 대표하는 맞아. 하원인데 뉴욕시가 아니라 그러니까 뉴욕도 저 업스테이트 뉴욕으로 가면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자기 그래서 고향. 엘리제 스테파닉 의원이 어제 뭐 케빈 메카시를 지지하는 굉장히 열정적인 연설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본인이 이제 하원 의장이 되고 싶은 원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우와. 엘리제 스테파닉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스테파닉이 하원 의장이 되면은 폴 라이언이 됐을 때보다 더 젊지 않나요? 그렇죠. 더 젊죠. 지금 39세니까. 스테파닉도 그 저희가 주목하는 그 야망돌 중 한 명 아닌가요? 맞습니다. 야망이 엄청난. 제가 네.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2022년 중간선거 끝나고서 하원 의장 누가 될까 그때 저희가 케빈 맥카티 얘기하면서 엘리제 스테파닉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했다 맞아 네. 맞아 저희 했던 것 같아요. 잠깐만 저희 근데 아무리 바빠도 그 얘기도 잠깐 있잖아요. 하원 의장이 반드시 하원 의원 중에 될 필요는 없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되게 관습법의 나라고 법에 명시되지 않은 거라면은 사실 뭐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는 뭐 관행적으로 안 그래 왔다면은 그대로 관행이 유지되곤 하지만 그래서 나오는 하마평에 오르던 인물 중 하나가 트럼프 아닌가요? 도널드 트럼프. 그래서 사실 맥 게이츠가 처음에 이번에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으로 선출할 때 계속해서 반대했다고 했잖아요. 15번 투표를 했는데 그 중에 몇 번을 도널드 트럼프를 후보로 올리고 맞아. 본인이 트럼프를 찍었어요. And so I rise to nominate Donald Trump for the position of Speaker of the House. 그러니까 정말 뭐 정치를 진짜 우습게 아는 거죠. 관행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뭐 그래서 된 적은 없지만 그 다음에 트럼프 본인도 나는 하원 의장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나는 대통령만 할래라고. 자,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당분간 공화당은 당내 이제 내홍을 이제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이런 교착 상태도 계속해서 그 유지가 될 것 같고, 게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그 연타로 계속 기소를 받고 여러 가지 혐의로, 게다가 또 뉴욕에서 지금 민사 그 소송도 걸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또 재판도 하고 있고, 그래서 갈수록 2024년 이 선거에 걸린 이 운명의 무게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